최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무방비로 놓여 있습니다. 공기정화기가 있는 도내 학교는 3곳 중 1곳에 불과합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담당 검사에게 잘못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즉각 반발했고 담당 검사는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2018년 한 해 뉴스를 정리하고 관련 인물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극적인 역전승으로 민주당 독점의 균열을 낸 유기산 고창 군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답답하셨죠? 미세먼지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 삶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공기정화기는 이미 가정 필수품이 된 지 오래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여전히 숨쉬기 힘든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공기가 깨끗해져서 우리 교실이 너무 좋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난해 말 교육청 시범사업에 선정돼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전주의 한 초등학교. 에어컨 모양의 공기청정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창밖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에 육박하지만 실내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저기 이런 먼지들이 더 적어졌고 숨쉬기가 더 좋아졌어요. 하지만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학급은 여전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내 유치원은 최근 추경을 통해 공기청정기 보급을 마쳤지만 초중고 9천여 학급의 시설 보급률은 32%에 그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 예산으로는 충당할 수 없어 교육청의 지원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좀 어떻게 한번 설치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솔직히 학교 예산 갖고는 못해요. 너무 학급수도 많고 비싸가지고. 매년 반복되는 미세먼지 논란에도 교육당국의 반응은 한참 뒤처지는 상황. 학부모들은 답답한 현실에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부모들이 돈을 모아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학교 측에서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 교육당국은 내년부터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을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돼 반쪽짜리 대책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다 알지만 궁금한 건 인체에 해를 끼치는 성분이 어떤 게 들어있냐는 건데요. 도내에는 미세먼지의 성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이어서 조수영 기자입니다. 강력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하루. 시민들은 마스크에 의지한 채 막연한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정확히 모르겠는데 안 좋다고 하니까 그냥 꼈어요. 전국의 지난해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8.5 마이크로그램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납이나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이 섞여 몸에 해롭다고 하지만 전북에서는 자세한 원인 분석조차 쉽지 않습니다. 작년 2년간 연구 용역을 줘서 원인 분석했고 더 고차원적으로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려고 용역 줬었는데 예산이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 팔복동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처럼 도내에는 24곳의 자동 측정소가 있지만 말 그대로 농도를 측정할 뿐 성분 분석까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오염원의 실시간 분석은 대기오염 집중 측정소에서만 가능하지만 전국의 6곳에 불과하고 호남권에는 광주 단 한 곳뿐입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광주에서는 시민들이 매시간 중금속 측정값을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지만 우리 지역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다행히 집중 측정소 설치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올해 그 대상지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 그 측정소 설계와 공사에 들어가서 내후년도부터는 측정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지 선정 등 과제가 남아있고 설치까지 시간도 걸려 원인 모를 미세먼지 공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이항로 진안군수가 지난해 설과 추석에 유권자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홍삼 세트를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군수가 사전에 알았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사후 알고 묵인한 것은 맞고 증거도 충분하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주지검은 또 황인홍 무주군수의 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역시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에게도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으며 김 교육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입니다. 20여 년 전 잘못된 수사로 피의자가 바뀌었던 삼례 나라슈퍼 사건 기억하시나요? 명백한 오심 사건으로 당시 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은데 오히려 검찰은 담당 검사가 잘못한 게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 1999년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 당시 검찰은 지적장애인 최모 씨 등 3명을 범인으로 지목했고 이들은 법원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17년 후 대법원 재심재판부는 삼례 나라슈퍼 사건 수사가 잘못됐다고 판단했고 당시 담당 검사인 최모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조사 결과 담당 검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사 결과가 잘못된 건 사실이지만 담당 검사가 절차를 어겼거나 내용을 조작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조사단 결론을 수용하고 조만간 내용을 확정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오심 피해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진상조사팀을 교체하고 보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최 변호사의 잘못을 분명히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진상조사단에 참여하는 외부 관계자들, 그 사람 형사사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형사사건 경험이 없는 교수 변호사가 어떻게 이 난이도가 많은 높은 사건을 어떻게 검증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한편 담당 검사였던 최 변호사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최근 피해자들과 변호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앞으로는 전라북도 산하 출연기관장을 임명할 때 의회의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인사청문이 가능한 곳은 도내 15개 공기업과 출연기관 가운데 5곳에 불과해 아쉬움이 적지 않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도의회가 전라북도와 합의해 공기업과 출연기관장 인사청문 대상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도지사가 직접 임명권을 가진 전북개발공사와 신용보증재단, 군산의료원의 이사회 체제인 문화관광재단, 전북연구원 등 모두 5곳입니다. 문화관광재단과 전북연구원을 포함시키면서 1차에 합의했던 남원의료원은 뺐습니다. 국립의료원 분원 설치를 추진하는 현실을 고려했고 정무부지사와 여성교육문화센터장은 임기가 없거나 규모가 작아 처음부터 빠졌습니다. 15개 공기업과 출연기관장 가운데 3분의 1이 인사청문 대상으로 확정됐는데 도의회는 제도 도입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15개 기관을 전부 다 하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첫 걸음이니까 우선 5개 기관을 하기로 하고 검증 대상 기관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도내 인사청문 대상은 제도를 도입한 전국 11개 시도와 비교해 전국에서 가장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고받기라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고 대상 기관도 축소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전라북도가 숫자를 연연한다든가 또는 줄이려고 했다든가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 도의회는 다음 달 4일 협약식을 거쳐 인사청문 세부 절차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독점에 균열을 낸 것은 평화당과 무소속 단체장 당선자 4명인데요. 특히 밤샘 개표에서 막판의 판세를 뒤집은 유기상 고창 군수가 이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2018 뉴스와 인물, 이번에는 유기상 고창 군수를 만나봤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지금 6개월이 됐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지방선거 군수님한테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국민들이 대단히 위대한 국민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우리 고창이 별명으로 의향이라고 하거든요. 동학농민혁명의 고장이고 의병이 많았던 곳이라서 의향이거든요. 과연 정의로운 국민들이 정의로운 선택을 하셨다. 존경스럽고 경외스럽다. 아무래도 군수님께서는 그 소수 야당 소속이다 보니 어떤 군정을 펼치시는데 한계를 절감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차피 그 군의원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들도 어쨌든 국민들의 표로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고창당이다. 고창 국민을 위해서 이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을 초월해서 애양심으로 고향 일 적극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애로는 없습니다. 네. 군정 캐치프레이즈가 한반도의 첫 수도 이렇게 네. 돼 있던데 지금 군정의 중점 추진 목표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은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에서 보시듯이 문명사적인 한반도의 수도입니다. 농생명 식품 산업의 한반도 수도, 그리고 고인돌부터 우리 모양성까지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살려서 역사문화 관광의 수도, 이 두 가지가 저희 100년 천년 가야 될 방향이고 지표라고 국민들과 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아마 국민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기대도 있을 겁니다. 다른 지역과 상생하라. 그건 물론 당도 갖고 그러면 더 좋을 텐데. 고창군의 발전, 또 전라북도의 발전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지방 정부들끼리 경쟁도 하면서 또 서로 상생하고 손잡고 같이 가는 이런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열심히 호소하고 있고 국민들께서도 거기에 많은 호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난히 해낼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물론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은 혹시 있으십니까? 있죠. 민주주의의 핵심이 선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표의 50% 정도가 지금 사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로 가야 된다는 게 선진국들의 가는 길이고 우리 국민 대부분이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국민들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지금 국회에서 그걸 못 해내고 있죠. 이번에는 꼭 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희망을 주고 좋은 결실로까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동신벽돌에서 100만 원 보내왔습니다. 보내주신 성금에 감사드립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평화동의 한 유치원에서 직원 33살 오모 씨가 5살 A군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군의 학부모는 자녀의 얼굴에서 3군데의 상처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연기금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주요 업무에 연기금 전문 인력 양성을 추가하고 양성 방안이 명시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김 의원은 전문대학원 설립이라는 당초의 계획에서 후퇴하긴 했지만 인력 양성 방안이 명시돼 대학원의 단초 역할이 된다고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천에서 채취한 야생 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전주천에서 채취한 야생 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검출됐다며 반경 10km를 예찰 지역으로 지정해 가금류 이동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병원성 여부는 이틀 뒤에나 나올 예정입니다. 강릉 펜션 사고를 계기로 교육부가 고3과 중3 학생들의 학사 운영 점검을 지시한 것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의 전수점검 지시에 대해 시행을 보류하고 추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필요성 여부와 형식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교육감은 또 수능 이후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학사 운영과 출결 사항을 계속 점검해 왔다는 입장입니다. 전북에 상용차 연구기지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상용차 산업 혁신 성장과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이 기술성 평가 관문을 지나 최종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향후 5년 동안 1,930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스마트 상용차 기술 개발과 실증 연구 기반 구축을 추진하게 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고 내년에는 올해 예산의 3배에 달하는 13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국 최초로 카드 수수료를 일부 지원하고 저신용, 저소득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신설하는 등 자금난 해소와 경영비 부담 완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한 목소리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